이철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기록을 놓고 사는 쪽인 현대산업개발과 파는 쪽인 금호산업의 의견차가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쟁점과 전망,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사는 쪽인 현대산업개발, 파는 쪽인 금호산업, 사실 줄다리기를 벌여온 게 그 계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손해의 배상 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우발 채무 문제로 세주인이 될 현대산업개발 쪽이 지금의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에게 요구하는 돈이 바로 특별 손해배상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금호산업이 지분 매각으로 받게 되는 돈, 그러니까 구주 가격의 10%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주가 3,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만큼 손해배상 한도는 320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HDC는 당초 손배 한도로 48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서 곧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여기에 난색을 표했고 이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본계약 체결이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당초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은 어제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때문에 끝내 체결 소식이 들리지 않자 협상 결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내 매각 무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양측이 이렇게 극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이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요인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연내 매각이 불발되면요. 이번 매각의 주도권이 이제 현재 금호산업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호산업이 챙기게 될 지분 매각 대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금호산업으로서는 더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내 매각이 다 끝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금호산업 쪽에서는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더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즉 쟁점 대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사항만 조율이 끝나면 계약서 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은 26일 전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유세합니다. 네, 그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는 이 HDC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진을 먼저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상증자에 범현대가의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앞으로 관심사로 꼽힙니다. 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서비스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가 한 식구가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자였던 배민과 요기요가 손을 맞잡고 사업 규모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 1위와 2위의 합병 소식 장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의 모회사인 독일 회사에 인수가 된다고요?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DH의 보유 지분 87%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독일 배달 서비스 전문 기업에 인수가 된 건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7,5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 87%는 골드만삭스와 싱가폴 투자청 등 해외 기관 투자자 지분인데요. 김봉진 대표를 비롯해서 우아한 형제들의 경영진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 13%는 향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장 기자, 매각 규모 4조 7,500억 원이면 국내 인터넷 기업 중 거의 최대인데 이렇게 양사가 합병한 이유가 뭔가요? 네, 국내 시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배달앱 시장엔 거대 자본을 앞세운 쿠팡과 카카오 등이 뛰어든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엔 한계가 있는 반면 경쟁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시장에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무래도 1위 업체와 1위 업체가 합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두 회사가 합치면 뭐 독과점 문제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요기요도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에 배달통, 2016년엔 G마켓 배달 운영사인 엔팟, 2017년엔 푸드플라이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했으니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 대부분은 독일계 회사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 2014년 87만 명에서 2015년 1,046만 명, 올해 2,500만 명으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5%, 요기요가 33%로 각각 나타났는데 양사가 합치면 점유율이 무려 90% 가까이가 됩니다. 때문에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심사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앞으로 김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양사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싱가포르에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김 대표는 합작법인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우아한 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의 합작회사인 우아 DH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김 대표는 배달의 민족이 진출한 베트남 사업과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의 경영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이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연임 잘 지켜봤죠? 상당히 여유 있게 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전부터 신한은금융 회장 후보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 조 회장은 면접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말을 아끼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임이 면접 보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은 상당 부분 예견이 돼 왔습니다. 실적이 뛰어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신한금융은 비은행권 부문을 강화해서 수익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잃었던 리딩뱅크 위치를 탈환해 1년째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연임이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 신한금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채용비리 1심 판결 때문인데요. 1심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신한금융이 경영진으로 배제하는 인물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회추위원장도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고 법적 구속될 경우 대응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그리고 상고를 거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회추위 역시 조 회장이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비리도 그렇지만 신한금융의 당면 과제들도 꽤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한금융은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 진출해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자산은 약 9조 원으로 그룹 전체 글로벌 자산의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크게 적자를 내면서 고전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도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오늘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질문 중 하나가 금융권의 젠더 불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는데요. 창구에는 여성 직원이 많지만 정작 여성 임원은 금융권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3월에 여성의 쉬 그리고 영웅의 히어로를 합성한 말인 쉬어로즈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만큼 견고한 금융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생금융 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이게 좀 1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키코 사태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키코는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율 변동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외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수출 기업들이 3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위험 리스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서 키코 계약 자체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즉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배상 권고가 내려진 것 역시 4곳이 해당되는데요. 11년 만에 금감원이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면서 이를 배상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손 기자. 그러면 우선 이제 배상 비율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네. 금감원이 최대 41%를 제시했어요. 네. 그 산출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최대치가 41% 배상 비율이 산정된 곳이 있기는 한데 기업별로 이 배상 비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의 배상 비율이 이제 41%였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기업의 배상 비율은 15%로 책정이 되고요. 4개 기업 합산을 해보면 평균 배상 비율은 23%입니다. 금감원은 이 배상의 근거를 은행들의 이 불안전 판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불안전 판매 기본 배상 비율 30%에다가 기업별로 가중, 가감 사유를 각각 달리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 측 과실에 해당되면 30%보다 높게 배상 비율을 책정을 했고 기업 측 과실에 해당이 된다면 30% 아래로 이 배상 비율을 낮췄습니다. 네, 이번에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안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네. 추가 분쟁 조정도 예상이 되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금감원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추가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배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추가 배상 조정과 관련해서 은행들과 협의해서 이 자율 조정의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미 또 은행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이런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가 분쟁 조정 대상은 이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732곳 중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고 또 오버헤지라든지 불안전 판매가 확인된 곳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50곳 정도의 기업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은행들과 조정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네. 만약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다 수용을 해야 성사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은행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이번 배상 권고 대상인 은행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안이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배상 자체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배상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추가 조정 대상 기업들의 배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만큼 각 이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